안녕하세요. 저는 슈어소프트테크 시험자동화 연구소에서 정적 검증 도구인 코드스크롤 스태틱 팀장을 맡고 있는 송호길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스태틱에서 제공하는 여러 검출 정보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코드를 수정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정적 분석 도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정적 분석 도구인 스태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태틱에서 제공하는 많은 규칙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개발자분들이 필요한 규칙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방법을 설명드리고, 이렇게 규칙을 통해서 검출된 결함을 스태틱에서 제공하는 여러 결함 정보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적 분석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정적 분석이란 것은 소스코드를 실행하지 않고도 그 소스코드에 잠재되어 있는 버그를 찾을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정적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소스코드가 잘 동작할 수는 있지만 그 소스코드에도 개선할 여지는 항상 있고, 그리고 그 소스코드에 버그가 항상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버그들을 수정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도구를 잘 활용하면 훌륭한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서 있었던 그 정적 분석이 필요한 이유라는 웨비나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적 분석이 좋은 건 알겠는데 정적 분석 도구는 왜 필요하냐?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결함은 코딩 단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그 결함이 발견되는 비율인데, 대부분의 결함이 테스트가 시작된 이후에 발견되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결함이 늦게 발견될수록 결함을 수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 자동화된 테스팅을 했을 때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테스트하는 것보다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 이후에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동화된 정적 분석 도구를 활용하면 결함을 더 빨리 찾아서, 그리고 더 절약되는 비용으로 소스코드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에서 그럼 정적 분석 도구가 좋은 건 알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스태틱을 설치해보면 규칙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을 골라야 될지 혼란이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개발자분들에게 이제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어떤 규칙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그 버퍼 오버론을 검출하는 규칙인데요. 이 규칙은 예상하지 못한 입력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버그를 찾아주는 규칙이고요. 이런 오류들은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릴리즈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규칙들을 미리 검사해서 치명적인 결함들을 예방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장애가 발생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실행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사하는 이런 규칙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딩 스타일 가이드 형태의 규칙들이 있는데, 이 예제는 스위치문에서 디폴트 문이 빠진 그런 규칙을 검사하는 예제입니다. 이 코드가 실행된다고 해서 오류가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요. 코드가 변경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그 스위치문의 조건문이 추가되었을 때, 그것이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코드를 변경하려고 할 때도 디폴트 문이 없기 때문에 혼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코딩 스타일 가이드 규칙들은
잠재된 오류를 예방하고 그리고 유지보수성을 늘리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표준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규칙들이 있는데요. 예제 같은 경우는 플로팅 타입을 묵시적으로 타입 변환하는 경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코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이런 규칙들은 소프트웨어를 국제 표준에 따라서 개발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ISO 26162 규칙 외에도 IEC 61508 그리고 미즈라와 같은 표준들을 따라서 만들어진 규칙들이기 때문에 개발 표준을 준수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유형은 요즘 많은 요구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게 되는 보안 취약점 관련된 규칙들이 되겠고요. 이 예제 규칙은 스택 변수 주소를 반환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검출해주는 규칙입니다. 네, 이와 같은 규칙들을 사용하면 시큐어 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트 같은 경우에도 CWE 658, 659 같은 경우에서도 국방 신뢰성 검사 등에서 항목 검사를 요청하는 편이고요. 이런 보안 취약점 규칙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안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목적에 따라서 선택은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검사를 했을 때 어떻게 결함을 수정해야 될까 라는 데 또 개발자들이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함이 잘 검출되긴 했는데 결함 리스트를 쭉 보면 많아서 어떤 것부터 먼저 봐야 될지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다음과 같은 예제 코드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일부러 심어놓은 결함들이 좀 많은데요. 네, 실제로 스태틱에서 검출을 해보면 총 5개의 위배가 검출됩니다. 근데 개발자는 모든 결함을 다 고치면 좋겠지만 항상 개발자들은 시간이 모자르고 그래서 어떤 규칙을 먼저 수정해야 될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틱에서 제공하는 필터 기능을 활용해서 원하는 결함만을 골라서 먼저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심각도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각도 같은 경우는 심각도가 높은 규칙이 발생하면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칙들이 되고요. 치명적이기 때문에 먼저 수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각도를 필터링하면 2개의 규칙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또 저희가 제공하는 신뢰도라는 것이 있는데 신뢰도라는 것은 저희가 그 검출된 위배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신뢰도를 표시해 주는데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결함일수록 실제 오류 확률이 높습니다. 그 정적 검증에는 항상 오탐의 여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은 실제 오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개발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각도도 높고 신뢰도도 높은 규칙을 필터링해서 봤더니 버퍼 오버런 하나가 나오게 됐고요. 이것을 실제로 나오는 검출 정보를 이용해서 수정하는 방법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했듯이 버퍼 오버런이 나왔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위배 메시지랑 그리고 이 위배 메시지를 더 자세히 설명해주는 이벤트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2라인을 보면 그 위배 메시지가 나왔는데 배열의 최대 범위보다 큰 주소를 참조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버퍼 오버런이 검출되었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코드를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좀 개발자가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이벤트 정보들을 보면 1번에서 이 C라는 배열의 크기가 4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2번 이벤트에서 그 C를 인덱싱하는 사이즈라는 변수의 크기가 또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 4, 5 이벤트를 통해서 C라는 배열의
크기가 4인데 사이즈라는 인덱스가 그 C라는 배열의 크기를 넘어서는 값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버퍼 오버런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 사이즈가 그 인덱스 범위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것을 파악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코드를 C의 인덱스를 C의 크기보다 작은 값으로 인덱스를 바꿔주면 사이즈 마이너스 1처럼 위배가 없어져서 위배가 총 4개만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위배 메시지와 그 다음에 위배 이벤트 가지고 결함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다음에 살펴볼 예제처럼 그 위배 메시지만 나오고 이벤트는 제공되지 않는 규칙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예제를 보시면 C의 사이즈로 역시 인덱싱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즈가 int 타입이기 때문에 음수일수가 있어서 음수인지 검사하는 조건식은 있지만 그 C의 크기를 넘어서는 인덱스인지 또 검사해줘야 되는 그 조건식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지금 결함을 검출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위배 메시지만 보면 맥스, 민을 둘 다 검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상위값을 검증하는 컨디션을 넣어줘야 된다는 걸 파악할 수는 있지만 어떤 식으로 수정해야 될지는 힌트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도구에서 제공하는 규칙 설명과 예제 케이스를 보면 어떤 식으로 수정해야 될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제에서 보면은 인덱스를 검사하는 조건식이 하나인데, 대안에서 보면 최소값도 검사하고 최대값도 검사하는 조건식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참고해서 역시 개발자가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태틱에는 픽스 레퍼런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전에 수정돼서 동일한 위배가 사라졌던 그 소스 코드 형상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라 라는 레퍼런스를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픽스 레퍼런스를 통해서도 그 int 타입인 경우에 음수 값인지만 검사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인덱스를 넘어가는 값인지도 검사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개발자가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좀 요약해 드릴 건데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스태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로 사용하려는 목적에 맞는 규칙을 목적에 따라서 규칙을 선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규칙으로 검출해서 나온 결함들을 개선해야 할 결함의 그 우선순위를 필터를 통해서 파악하시고 우선적으로 수정하시면 되겠고, 수정을 할 때는 그 위배 메시지와 그리고 위배 메시지를 더 자세히 설명해주는 이벤트 메시지, 그리고 거기 외에서 그것만으로도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규칙 설명, 그리고 예제, 그리고 이전에 결함된 결함을 수정한 형상을 통해서 참고할 수 있는 픽스 레퍼런스들을 잘 활용하셔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방법을 통해서 스태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면 결국에는 우리는 훌륭한 개발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